세단 G80으로 이동현 팀장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딱 느껴지시는 뭔가가 있으세요? 뭐 3.5와 비교를 하면 네. 사실 큰 차이는 일단 이 정도 속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죠. 80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아,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정숙성이에요. 정수성 그렇죠. 네. 통상 이제 저희가 여러 차들에 대해서 계측을 해봤을 때 지금 50대 거의 중반 정도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이 정도면 대형 세단, 수입 대형 세단하고 맞먹는 정도이고, 물론 이제 G90이 뭐 정수성 부분에서 나은 모습이긴 한데 이 급에서는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뛰어난 정숙성. 그리고 자, 이제 2.5L 모델 적당히 지금 땡기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대차 사실 이제 대배기량으로 가면 이 고RPM으로 갔을 때 토크감이 잘 살거든요. 특히 뭐 5리터 엔진, 기존에 뭐 3.8리터 엔진, 스포츠카에 쓰면 딱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 2.5 터보를 가지고, 물론 이제 타사 대비 배기량이 높긴 한데 효율성을 잘 뺐고, 출력으로 보더라도 304마력, 토크도 지금 43kg/ms/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3.5를 하면서 궁금해했던 2.5의 네. 궁금증이, 물론 우리 오토뷰에서 본격 리뷰를 하시겠지만 네네. 상당 부분 풀어졌고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을 만족시켰죠. 일단 직선에서 잘 달리는 건 당연히 배기량이 있으니까 3.5L 모델이 좋은데, 대신 이제 운동 성능 측면, 이제 균형미로 봤을 때 오버파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좋아요. 저도 아까 물어보니까 일단 무게가 가볍고, 네. 그리고 이 차의 셋이나 이 차의 크기에 맞는 적당한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RPM에서 플랫하게 토크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쵸. 가속감이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리터 모델들이 뭐 출력 면에서는 그들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일상에서 불편함은 없는데, 대신 이제 가속을 했을 때 RPM이 일정 수준 올라와야 토크가 사는데, 지금은 그 높아진 배기량에 걸맞은 토크를 충분히 보여주는 만큼 일상 주행, 물론 추월 가속, 뭐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많이 올리면 안 되겠지만, 네, 만족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마력을 원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네. 결국은 G80도 주력 모델은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네. 2.5T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었고, 실제로 충분히 그런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G80 엔진 라인업이 GV도 그렇지만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이제 뭐 특징으로 본다면 이제 뭐 최상의 3.5가 있고, 가장 시장에서 많이 팔릴 2.5L 지금 터보, 그리고 2.2L 디젤 모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쉬워요. GV80을 부러워해야 한다면 그 3리터 디젤 엔진인데, 뭐 이 얘기는 후에 하겠지만, 엔진 뭐 2.2도 좋지만 3리터 정도를 추가적으로 넣어줘도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제네시스도 엔진 라인업을 과도하게 많이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 자체가 SUV는 디젤, 그리고 세단은 그래도 가솔린이라는 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리는 모델을 과도하게 라인업을 확장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 승차감은 어떠세요? 승차감은 뭐 우리가 예상한 만큼 좋습니다. 우리가 뒷좌석도 봤지만 뒷좌석은 이미 뭐 형이라고 쓴 G90를 앞서고 있고요. 네. 이 조수석에서도 충분히 뭐 시야라든지 시트 착저감 뭐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 MVH는 역시 뭐 제네시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잘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고, 연비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한 13에서 14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배기량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차의 무게가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뭐 타협할 정도는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차의 구입을 고려하시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럴 때 운전하는 사람,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서의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가족용으로 쓴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요소만 옵션으로 딱 채용을 하면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은 게, 자, 일단은 이와 같은 큰 사이즈의 세단을 타는 이유는 편하기 위해서 타는 거거든요. 그 편안함이라는 걸 충분히 만족시키고, 그 편안함이 기본적인 동력 성능을 비롯해서 MVH 여러 가지로 더 연결이 돼요. 자, 앞서 뭐 발진 가속 성능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거든요. 근데 더더욱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현대차라고 했을 때 아쉬운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제동력이죠. 자, 여기 잠깐 제동을 해볼까요? 네, 현재 지금 차에 트래픽이 없는 데기 때문에 가볍게만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잘 씁니다. 저도 아까 시승을 잠깐 해봤는데 네. 오히려 3.5 터보보다 물론 길들이기가 잘 돼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3.5 터보보다 훨씬 더 잘 초반 담력도 좋고 전반적으로 리니어하게 제동 성능을 발휘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은 좀 급하게 밟았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미세한 컨트롤에서는 조금 장애 요소가 있고, 다만 여성분들도 급하게 조작을 할 때 차 자체가 빨리 잡아주거든요. 제동을 계속적으로 해도 제동 편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정말 장족의 발전이네요. 한국 소비자들이 사실은 약간 초반에 소위 이제 말하는 꽂히는 그런 네. 담력이 강한 걸 좋아하는데 네, 그게 제동이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좀 세련된 전자식 제어 부분을 조금만 다듬는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브레이크 성능은 과거에 비하면 매우 좋아졌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이어가 이제 종그립 부분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지, 제동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물론 타이어 정도는 근데 조금 이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개발 단계에서 만든 오이 타이어가 네. 좀 저희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상 주행에서도 사실 위험한 순간이 되면 그 성능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향후에 개발하는 타이어는 조금 더 성능이 나아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위해서 오늘 GV80으로 가볼까요? 저는 세단이 더 좋기 때문에 GV80에 대해서 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머릿속에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 얘기를 하죠. 가격도 세단이 더 좋은데 가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운전석을 바꿔서 GV80의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주행에 대한 리뷰는 오토뷰에서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G80과 GV80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주행 느낌을 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MVH인 것 같아요. 특히 현재 모델 디젤이거든요. 예. 네, 새로 만든 3리터 디젤인데 감성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사실 국산차에서 감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겼는데 이제는 그걸 얘기할 단계가 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죠. 1월 달에 제가 처음 이제 대규모 기자 시승을 할 때 네. 시동을 걸고 차에 탔는데 이게 디젤이 맞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세히 보니까 이제 디젤 특유의 약간의 소음과 네.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죠. 그러니까 가솔린 일반 대중 브랜드의 가솔린 자동차보다도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렇죠. 수치상으로도 나타나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소음이 57.5dB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한 1억 원에 근접하는 어퍼미들급 6기통 가솔린 세단하고 맞먹는 정도이기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죠. 기본적으로 이 차 역시 패밀리 차로서 선택을 하시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운전하기 굉장히 편안하고 우리가 김기태 PD님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차의 동력 성능과 이 변속 굉장히 훌륭합니다. 과거의 현대차와 비교하면은 그쵸. 아주 세련되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기 반응도 가솔린보다는 약간 늦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디젤로서는 충분히 좋은 편이고 이게 특히 저단에서 쇼크라든지 그런 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디젤답게 초반부터 낮은 RPM에서도 두툼한 토크를 네. 내주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도 굉장히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제 처음에 GV80 나올 때 우려했던 점이 만약에 팰리세이드처럼 조금은 배기량이 작은 엔진을 넣으면 그러면 좀 아쉬움이 커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새로 개발한 여유로운 엔진을 넣었고 특히 이제 다인 승차 환경으로 개발된 차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부드럽게 나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이점이고 그리고 특히 사람이 많이 탔을 때 부담이 오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제동 시스템인데 어떠셨어요? 많이 세련되게 거동이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 현대차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꼬꾸라지는 느낌? 꼬꾸라진 느낌?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술적인 게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기술적인 자신감이 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차도 초반 담력이 조금 좋아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은데 그래도 밟으면은 밟는 만큼 담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제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롤은 있어요. 차가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차선을 바꾼다든지 하면 차가 흔들리는 감은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들도 네, 부드러움을 SUV들이 많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네네. 사실 세단도 그래요. 느낌적으로는 X5보다도 차선 변경 시에 롤은 덜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가속 감각 아주 훌륭하고요. 이 정도면 여기서도 뭐 사실은 이제 바디 롤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어. 그렇죠. 타이어 성능에서도 이제 좀 더 좋은 타이어를 쓰게 되면 롤의 허용 범위가 약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어떤 안정감,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그리고 지금 동승자 입장에서 안정감도 네, 이 정도면 저는 뭐 지금 80점 우리가 이상? 앞좌석에만 앉아있지만 이 차를 2열 정도에 앉았을 때 사실 팰리세이드만 해도 풍절음도 굉장히 심하고 2열, 3열 네. 승차감이 좀 네, 2열 떨어졌어요.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네. 2열 승차감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예전에 그랬거든요. 팰리세이드가 물론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차이고 좋은 차인데, 근데 2열에 우리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한다면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 GV80은 만약에 그 차액, 물론 크긴 합니다. 하지만 차액을 주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선사해 주고 싶다면 저는 네, GV80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자신 있게 예. 네. 지금도 한 시속 80km 정도에서 약간 가속을 해볼 텐데요. 이 정도면은 뭐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차가 좀 덜 밀리는 데서 과도하지 않은 정도로 소위 뭐, 말해서 네. 충분히 쏠 수 예, 있습니다. 신나게 달릴 수 있는 네. 이 정도가 충분히 되죠. 이 디젤 엔진이 갖는 강점이 분명히 있죠. 일단은 연비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디젤 모델 중에서 어떤 패키징으로 놓고 봤을 때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G80에서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게 프리뷰 서스펜션이 달려있죠. 네, 로드 안타깝게도 에어 서스펜션은 안 들어 있습니다만 네. 이 프리뷰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컴포트한 차라는 그 성격에 굉장히 부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효과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마케팅 광고용이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로도 대략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일반적인 노면에서 이제 어떤 소비자분들은 막 정말 작은 진동도 다 케어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좀 뭐 범프라든지 과속 방지 턱 등을 넘을 때 카메라가 이걸 먼저 읽어서 해주는 만큼 그런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운전자가 해야 했던 것들을 상당 부분 자동차들이 자동차가 실제 해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좋아하는 성향은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가장 요즘 핫한 G80과 GV80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 차는 어쨌든 가족들이 장거리를 여행을 간다든지 그 용도로 좋아요. 짐을 많이 싣고 네. 캠핑을 간다든지 이런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도심 주행에서도 뭐 충분히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3열 거주 공간이 좀 부족한 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저희가 항상 BMW를 부러워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50대 50 배분을 맞추기 위해서 뭐 뒤에 있는 뭐 볼트를 어떻게 가공을 하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GV80의 무게 배분율 상당히 대단합니다. 지금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을 텐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드디어 네. 한국에서도 SUV의 앞뒤 5대5를 달성한 네. 후륜구동 SUV가 나온 거죠. 저도 완벽한 정도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뭐 단순하게 보면 5대5가 뭐 이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닐 때. 근데 어떤 한계에 왔을 때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점이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예전부터 그 소위 잘 나간다는 독일 브랜드들이 그런 것들을 고수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는 어쨌든 사람이 만든 이 이동수단에서 네. 정말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얼마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운동 성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그동안 독일 회사들이 해왔던 것이고, 드디어 제네시스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줬다는 점은 나름 뿌듯한 측면도 의미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뭐 무게 차이를 봐도
이제 디젤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현재도 저희가 측정을 하니까 3.5리터 모델 대비 한 20kg 가솔린 모델 정도, 대비? 네, 정도 차이가 나니까, 디젤이 기본적으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근접해 네, 놓은 상당히 수치죠. 잘 뽑고, 그 덕분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요. 이제 가서 G80을 사야 될지 GV80을 사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자, 오늘 G80 그리고 GV80 두 대를 만나봤는데요. 예, 저희가 최근에 주변에서 G80과 GV80이 워낙에 핫한 차이기 때문에 어떤 차가 더 좋으냐,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서 가능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일단 김기태 PD님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세단에 대한 아직은 낮은 차가 좋기 때문에 너무 본인의 취향 아닌가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활용성 측면으로 놓고 보면 주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단이 좀 더 나은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세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 차 두 차 중에 어떤 것을 고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도 GV80을 하고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비슷한 세그먼트의 수입 경쟁차와 비교했을 때 옵션을 적당하게 아까 말씀드린 파퓰러 패키지 같은 걸 네. 하고 나면 가격 차이가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난다. 그런 면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GL이라든가 X5. X5, BMW X5로 갔을 때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절대적인 가격은 높죠. 하지만 공간성, 활용성 이런 패밀리 차량으로의 활용성은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역으로 이제 G80을 다른 수입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자,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엔트리 모델인 520i가 있거든요. 그 모델과 사실은 이제 가격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상급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좀 뛰긴 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소비자층,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가격만 따라가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득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이점이 많아요. 또한 성능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자꾸 이제 BMW만 예를 들게 되지만, 530i 아니면 벤츠의 이제 2,300과 비교를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엔진 성능 부분에서는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서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이 두 차를 비교해서 뭘 살까 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취향이 갈리거든요. 그리고 G80 3.5T에서 우리가 느꼈던 약간 아쉬운 점들이 2.5T에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상품성은 매우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결국은 스포츠 세단, 국산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게 좀 럭셔리 프리미엄한 SUV를 원하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스포츠 세단, 자, G80 지금 엔진 세 가지죠. 네. 여기에 스포츠 버전이 하나가 또 나올 예정입니다. 뭐 안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두 차 투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G80 대 GV80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G80이요. GV80이요. Cause all that